삶은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철학적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보통 0세에서 한 25세 정도, 또 25세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분투, 열망은 누구나 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오죽했으면 청마 유치원 선생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까지 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풍요, 경제적 성취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센, 성취,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센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즘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보통 가족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계, 우리는 경제적 성취를 더 굉장히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특히 우리 어떻게 보통 모멘토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보통 까르페 디엠, 현재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비되는데요. 모멘토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또는 샤머니즘 등 영향으로 죽음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원장님께서 맹모삼천지교에서 화장터에서 시장에서 서당으로 옮겨서 죽음을 먼저 알게 했다는 걸 소개하셨는데, 유럽도 서양도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죽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 죽음을 자녀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항상 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유기체도 결국은 끝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이 여러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특히 너의 죽음은 부재의 고통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배우자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에서 심리학에서 100으로 가장 높게 나오죠. 가족의 죽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란데, 특히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 이 가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압박 정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음을 웰빙에서 잘 사는 것에서 잘 죽는 거에 대한 그런 논의가 우리 사회경제 발달 정도에서 다가왔다고 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런 부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웰다잉 문화 조성, 웰다잉 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우리 삶 수면으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터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제를 앞에 두면서 다양한 정책 제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심리학에서 에릭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는 통합성과 절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인생을 의미가 있다, 삶은 의미와 재미로 이렇게 엮어가는 연속극이지 않습니까? 되게 삶 전반기에는 재미있게 사는 삶, 후반기로 갈수록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요. 그런 만족스럽고 보람있게 산 사람, 높은 그런 수준의 인생 철학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절망적인 삶, 자신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그런 절망과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을 잘 관리하고, 또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잘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스피스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고, 죽음을 삶의 순환 과정으로 보고 삶의 질,
죽음의 질의 향상을 강조하는 있는 시대에 이제 우리 행정도 호스피스 제도, 특히 호스피스 대상 환자, 이른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대상 환자, 호스피스 대상 환자로 법으로 우리 국가법에 호스피스 대상 환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나 또는 완화의료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 또 기관,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표준화돼서 죽음의 문제가 많은 고통을 덜 받고 삶을 순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가 뭐 국가 최고 의제고 국정 현안인데요. 특히 고령화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이지 않습니까? 5,200만인데 현재 16.5%인 855만이 노인 인구입니다. 매년 노인 인구가 45만씩 늘어나고 있는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일본보다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 인구는 1,350만이 돼 있대요. 우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노인 인구가 170만, 또 치매 인구 수가 약 17만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특히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81만인데요. 우리 부천시 인구가 좀 많이 줄어가는 추세인데요. 현재 노인 인구가 10만 6천 명, 치매 인구 수가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체계는 그런 것과는 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그러니까 복지국과 복지건강국이 되어 있더만요. 제가 5대 의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보건복지구를 하나 했는데 2개 보건복지 파트가 2개로 나눠지면서 특히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지원팀장 그 주무관 밑에 어르신 인생노트와 장례 지도사 자격 발부 이런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노인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 1,350만에 노인 인구가 170만, 치매 인구에서 17만이나 되는데 아직도 노인 지원팀장 이렇게 주무관 한 사람이 어르신 인생노트, 장례 지도사 정도 담당하는 그런 걸로 봐서 아직은 우리 경기도가 거기까지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구나. 경기도 웰다잉 문화사업 조성사업도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도비로 책정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또한 2022년도 내년도 차년도 웰다잉 교육 긍정성 및 주체성 죽음진보 활성화 필요성 대두에 대한 서비스 지역 대상자도 전기도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만 참여하고 부천시는 좀 현재 그 대상에서 빠져 있고 예산도 6억 정도 6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노인 인구가 이렇게 170만이면 뭐 우리 부천시 인구 2배 정도 되는 인구를 갖고 있고 치매 인구도 17만이나 되는데 아직 이런 행정체계가 아직 좀 덜 완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 이제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요. 부천시는 보니까 이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부천시 4개 팀이 있는데 노인지원팀과 노인요양팀으로 해서 있는데 특히 우리 웰다잉이나 이런 사전연명의향소는 부천시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웰다잉 문화사업은 본청에서 담당하는 게 좀 아무래도 행위상 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부천시 보건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병원, 약국 등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행수단으로서 유효한데 문화조성과 교육은 본청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뭐 인생 이모작 센터, 이렇게 시니어 센터이죠. 인생 이모작 센터 경기에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송기숙 원장님 발표에 보면 사전연명 의향소 등록기관 및 상담소에 우리 보건소가 3군데, 외부기관 4군데인데 우리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도 좀 등록기관이 지정해 주셔서 많은 그 인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직 부천시도 연명의료도 13,000명 정도
또 교육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은 그 시작 단계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노인에서 한 사람 생애 의료비의 70%가 노인에서 65세 이상 인구에서 쓰기 때문에 특히 평생 의료비 차원에서 국가 예산 전략 차원에서 웰다잉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통해서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우리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사전연명 의학소 등록 기간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거기에서 의료기관만 하게 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영리 사단 법인도 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되겠고요. 우리 경기도 의료윤리위원회 설치 조례할 때 우리 웰다잉 인사를 좀 참여시켰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천 또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 국민 또 우리 부천 시민 전체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재정 그런 완비가 기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정 지원 체계가 아주 미비합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지원 체계를 빨리 완비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